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내용은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말뜻은 빛을 합성해서 영양분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은 무기물질인 이산화탄소 기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유기물질인 포도당 상태로 되는 경우를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로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광합성 식을 외워야 돼요.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을 합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빛 에너지 세 가지가 모두 엽록체에 왔을 때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라고 해서 모든 세포가 다 광합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엽록체가 있는 식물이라 해야 되겠죠. 그럼 식물에서는 어디에 엽록체가 있을까요? 주로 잎에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잎이라고 해서 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잎을 보게 되면 제일 위의 조직을 표피 조직이라 그러죠. 표피 조직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표피 조직 바로 아래쪽에 보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굉장히 빽빽하게 많은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 조직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조직 아래쪽에 보면 약간 엉성하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해면 조직입니다. 해면 조직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해면 조직.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표피 조직 중에서 일부가 변해서 된 곳이 있습니다. 기공주변세포라고 해서 일명 공변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변세포도 마찬가지로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세 군데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그리고 어디? 공변세포. 이 세 곳이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사라지고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산소 기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식물도 숨을 쉬거든요. 식물도 호흡을 하지만 식물은 호흡작용보다 광합성 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식물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 기체를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면 BTB 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BTB 용액의 역할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고 적음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면 색깔이 황색이 나타나요. 노란색. 그리고 중간에 녹색이 되고 적을 때는 청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청색으로 바뀌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소모해버리면 적어지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물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사라지고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물을 끓이는 경우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적을 때 BTB에서 색깔이 청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BTB 색깔이 청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끓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식물이 호흡작용만 한다면 자, 호일로 씌워놨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사람과 똑같이 호흡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게 되면 광합성 작용에 반대니까 무슨 기체가 많이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을 때는 BTB 색깔이 무엇으로 바뀐다? 황색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BTB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많고 적음을 체크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줘요.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죠. 아마존 주변이나 햇볕이 강하게 드는 적도 부근에서는 햇볕이 강하니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 농도가 많을수록 또 광합성이 좋겠죠. 그리고 온도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온도는 사람 체온하고 비슷하게 35에서 38도씨, 사람 체온은 36.5도씨죠. 그래서 사람 체온 부근에 왔을 때가 가장 광합성을 잘 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세기는 셀수록 광합성을 잘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옆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온도와 관련되는 그래프만 올라가다가 오히려 내려오게 되죠.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그래프는 온도와 관련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관련되는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너무 높으면 왜 떨어지느냐 하면,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효소라는 성분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안 되겠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도 36.5도씨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 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 효소, 항체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얘들도 주성분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런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반드시 열을 내려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는 집에서도 보면 다른 약은 없어도 반드시 열 내리는 약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체온이 너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고 잘못하면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체온은 36.5도, 식물은 35에서 38도 사이일 때 광합성을 가장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결과 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포도당이 낮에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만들어진 포도당을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낮에는 어때요? 바빠서 배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식물들도 포도당을 일단은 녹말로 바꾸어서 임시 저장을 합니다. 근데 분자식을 자세히 보면요. 포도당은 C6H12O6인데요. 여기서 물 분자 H2O를 빼면 C6H10O5가 되죠. 요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녹말 분자식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물기가 빠지면 녹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쁘니까 포도당을 물기를 빼고 녹말로 바꿔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산에 가서 식물의 잎을 따서 딱 제껴보면 거기서 하얀 액체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녹말풀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바쁘니까 광합성을 하고 나서 이 녹말을 배달할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잎 속에 저장을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식물을 밤이 되면 영양분을 배달해야 되겠죠. 그죠? 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바뀐다? 녹말이 설탕으로 바뀝니다. 설탕으로 바뀐 다음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뭐 식물의 종류마다 뿌리에 저장하기도 하고 줄기에 저장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저장을 하죠. 잎에 저장하기도 하고 뭐 가지가지 저장합니다. 그죠? 아니면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후에 그곳에 다시 녹말로 바뀐 다음 저장이 되죠. 자, 바뀌는 과정 보세요.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고 녹말이 밤에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 후에 도착 지점에서는 다시 녹말로 바꿔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녹말로 저장되지 않고 포도당 상태로 그대로 저장된 식물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식물이 양파입니다. 양파는 포도당 상태로 저장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말고도 붓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영양분이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해서 쭉 해봤는데요. 광합성에서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것은 광합성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광합성은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바뀌는 과정이고 저분자에서 고분자 화합물로 바뀌는 경우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죠. 또 이산화탄소기체가 사라지고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온도. 그래프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온도 들어가 있는 그래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합성 하는 건 아니죠. 식물에도 엽록체가 존재하는 장소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엽록체가 존재하는 장소는 총 3군데 나왔습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이 3군데에서는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있죠.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빛의 색깔. 빛의 색깔 중에서 적색광과 청색광이 광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한 개가 무엇이 빠졌을까요? 초록색이 빠졌죠. 그럼 초록색인 녹색광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은 녹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잎은 녹색을 반사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식물의 잎이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바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초록색이 필요 없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색깔이 우리 눈에는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의 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온도 그래프 꼭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으면 식물도 광합성을 못하겠죠. 광합성 못하는데 호흡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식물도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죠? 오히려 이산화탄소 기체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죠? 마시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하게 되겠죠. 우리한테로. 그래서 참 위험한 게 저녁에 식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람이 자게 됩니다. 근데 불을 딱 끄는 순간 식물이 우리에게 산소 기체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불을 꺼버리면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되겠죠. 물론 식물도 불을 켜나 끄나 계속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을 꺼버리게 되면 호흡량이 많고 광합성 양은 아예 없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숨을 들어 마시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도 산소를 마시고 식물도 산소를 마시면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을 끄고 잠잘 때는 식물이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을 켰을 때는 그렇지 않죠. 불을 켜면 식물들이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광합성 하는 양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시점을 보상점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고등부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우시고 그래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잎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광합성이거든요. 물론 잎에서 정산작용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만 광합성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합성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